이번 주가 크리스마스 연휴 주말이라서 마켓이 꽤 슬로우합니다. 이번에 $900 billion stimulus bill, 미국의 이 경기부양책이 패스가 되긴 했는데 이게 한화로 한 1,000조 원대인가요? 그런데 이거는 별다른 뉴스가 될 수 없는 게 이 정도는 마켓에서 이미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무난한 장입니다. 참고로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뉴욕 증시가 일찍 마감을 해요. 뉴욕 시간 기준으로 오후 1시에 장이 끝나는데 그때쯤이면 매매량도 줄어들고 대체로 평온하게 장이 끝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연말 분위기를 맞아서 오늘은 주식 얘기 말고 사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사실 개인 메일로 꼭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커리어 관련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반복되는 테마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워라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워라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이 work-life balance, 이게 단어 뜻 그대로만 보면 이 일과 개인적인 삶의 균형을 말하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줄여서 워라밸이라고 자주 부르길래 저도 그렇게 일단 불러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도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크게 뜬 개념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워라밸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잘못 알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중적으로 소비되기 딱 좋게 포장이 되어서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주입되고 있는 사상인데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망하기 딱 좋거든요. 일단 이 워라밸에서 이 work라는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회사를 많이 다니니까 일반적인 직장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회사 일을 말하죠. 그리고 life. 그럼 이 life는 회사 일이 아닌 다른 그 외 모든 것들. 그런데 이 life라는 거, 이 일 외에 다른 것들이 뭐냐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매우 크게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학교 후배들이나 업계 지인들이 월스트리트에서 일한다고 하면 워라밸 같은 거 없어지는 거 아니냐, 어떻게 밸런스 하세요? 아니면 워라밸을 지키면서 커리어 성공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개인적인 삶이 그렇게 중요하면 개인 시간 다 챙겨서 잠 잘 거 다 자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면 됩니다. 어디서 성공을 바래. 이거 굉장히 건방진 사고인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실제로 이렇게 똑같이 대답을 해줍니다. 아마 뒤돌아서 제 욕을 엄청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솔직하게 대답을 해줘요. 대부분 이렇게 워라밸에 목숨 건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일을 한다라는 게 이게 뭔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라는 일을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노예라고 하죠. 노예. 이게 모든 직장인들이 노예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회사를 다녀도 그냥 상사가 시키니까 위에서 하라니까 꾸역꾸역 일을 하는 사람들을 월급날이나 기다리고 그냥 만사가 힘들기만 하고 잘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기계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노예가 맞고요. 그런데 반대로 회사를 다니더라도 난 이 회사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 이게 꼭 임원까지 올라가 보겠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내가 리드해서 잘 해내고 싶다 라던가 뭔가 이렇게 주인의식이 있고 그 조직 내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럼 기꺼이 밤새 회사 일도 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고 그렇게들 하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노예가 아니죠. 회사 오너인 것 마냥 일을 하는데 그리고 대개는 실제로 이런 타입은 조직 내에서 이렇게 탑으로 올라가서 잘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이나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노예가 아니죠. 꼭 자기 사업뿐만 아니라 개인 전업 투자자라든지 이렇게 뭔가 자기가 온전하게 삶을 이렇게 오운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냥 월급쟁이가 아닌 이들은 애초에 work equals life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워라밸을 정의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로 살죠. 그런데 이 노예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의 이 개인적인 삶이 엄청 대단한 건 줄 알아요. 안 대단해. 아니 퇴근하고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한다고. 밤에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는 거, 운동하는 거, 잠 몇 시간 더 자는 거. 젊었을 때 그런 걸 다 챙기고 살면 성공은커녕 성공 근처에도 못 가죠. 그러면서 왜 항상 내 삶은 이렇게 노예 같지? 라고 반문을 하겠죠. 20대, 30대에는 잘 시간, 놀 시간 같은 거 없어요. 그리고 진짜 안 자고 안 놀아도 아무 지장 없어요.
요즘 또 무슨 경제적 자유 이런 키워드가 인기잖아요. 진짜 그런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그리고 실제로 그 정도의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다 20대, 30대 미친 것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업계에서 롤모델로 삼고 정말 존경하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을 보면 그들의 20대, 30대는 정말 치열했어요. 그냥 보통 일반 사람이 치열하게 산 게 아니라 갖출 거 다 갖춘, 뭐 학벌이면 학벌, 집안, 배경, 뭐 재력, 뭐 하나 빠지지 않고 상위 0.0001%인 사람들이 이미 갖춘 것도 모자라서 그것보다 더 성공하고 싶다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뭐 평범한 사람들, 뭐 우리처럼 정말 이 보통의 존재인 나처럼 그중 하나라도 갖춰가지고 이제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보다 더는 못할 망정 적어도 그들만큼은 치열하게 살아야겠죠. 어느 분야든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어느 한 시점에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느 한 시점에서는 정말 치열하게 자기를 갈고 닦아온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로 그 시점이 20대에서 30대 뭐 한 초반까지, 그리고 이제 인생의 나머지는 젊었을 때 그 갈고 닦았던 그 실력을 토대로 그냥 풀어먹고 사는 거죠. 젊었을 때 워낙 치열하게 살아서 그때 다진 기반이 너무 탄탄해서 그 이후로 뭐 40대, 50대부터는 거기에서 이제 경험치가 더 쌓이면서 이제 포텐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꼭 이런 말을 해주면 돌아오는 질문들 중에서 아니 그래도 이제 일 외에도 사람들도 만나고 해야지, 이제 인맥도 다지고 뭐 네트워킹 해둬야지 나중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본인이 실력을 쌓고 성공하면 네트워크는 알아서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뭐 인맥 관리 한답시고 뭐 본인은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뭐 오늘은 뭐 누구랑 만나서 누구랑 밥 먹고 누구랑 술 마시고 뭐 나는 누구랑 형동생 하는 사이고 뭐 이러고 다니는 한심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인적 네트워크라는 거는 뭐 같이 밥 몇 번 먹어보고 뭐 얼굴 아는 사이 정도가 인맥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내가 줄 수 있고 내가 필요한 것을 또 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이런 뭔가 give and take 관계가 성립이 돼야지 이게 네트워크고 뭐 인맥이지. 아니 내가 급이 안 되는데 뭐 성공한 사람이 나를 상대를 해주겠냐고. 뭐 그런 쓸데없는 술자리 하나 더 나가려고 뭐 워라벨이니 뭐니 불평하는 사람들은 아마 평생 노예로 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성공한 펀드 매니저들은 일이 곧 삶이고 또 삶이 곧 일이기 때문에 이 work하고 life의 경계선이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절대 그걸 불행이라고 느끼지도 않고요. 일을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정말 좋아서 패션이 있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잘하고 더 성공하고 싶은 야심들도 다 있고, 예전에 제가 있던 어떤 펀드에서 이 헤지펀드 매니저가 있었는데 이게 젊은 사람이었어요. 한 30대 초중반.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오랜 시간 동안 관찰했을 때 알게 된 건, 이 사람은 트레이딩을 손에서 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하루, 단 1분 1초도 없어요. 뭐 크리스마스던 뭐 자기 휴가를 가서던 심지어 자기 결혼식 올리는 날에도, 그리고 헤지펀드 매니저에게는 뭐 휴일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오늘 뭐 미국이 휴장이더라도 뭐 유럽이나 뭐 아시아 시장은 열려 있고, 그리고 뭐 전 세계적인 공휴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결국에는 뭐 내일을 위한 전초전일 뿐이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휴장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은 진짜 심지어 자기 본인 결혼식에서 이 신랑 입장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 손에서 이 블룸버그 앱 켜둔 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해가지고, 이 베스트맨이라고 하거든요. 신랑 측 들러리, 이 보다 못한 신랑 친구 이 베스트맨이 이 핸드폰을 강제로 뺏어갔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으로 이태리의 무슨 섬으로 신혼여행을 갔었는데, 원래는 한 10일 정도 계획이었던 신혼여행에서도 그때조차도 이 마켓하고 떨어져 있다는 이 불안감 때문에 정말 새 신부 옆에 두고 유럽 시간 밤새 내내, 그러니까 뉴욕 시간으로는 한창 장 열리는 이제 오후쯤이죠. 뉴욕 오피스에 있는 이 트레이더들하고 계속 연락 주고받다가 신부가 화가 나서 첫날 밤에 대판 싸우기만 하고 그 바로 다음날 뉴욕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제가 아침에 출근했는데 어제 이태리에서 결혼식 올렸다는 사람이 바로 그 다음날 이미 뉴욕 오피스에 출근해 있더라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데스크로 돌아와서 이렇게 조용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 표정을 보면 그렇게 평온하고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강박관념 같은 게 아니라 시장과 함께 움직이고 숨쉬는 데에서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월스트리트에 정말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무슨 경제적 자유를 못 얻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거겠어요? 아니죠. 그거랑 별개로 계속 본인을 이렇게 푸시하고 드라이브하는 그런 치열함이 그들을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이건 절대 제가 무슨 성공한 입장에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아직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어서 그 입장에 선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꾸 유행을 바라면서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성공하고 싶다는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마인드를 가진 더 어린 뭐 20대 30대 친구들 아니야 이건 사실 뭐 나이를 막론하고 항상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진정한 워라밸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의미에서 말해봤습니다. 나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원동력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내가 나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실행력과 목표의식이 있다면 절대 실패할 수 없다가 결론입니다.